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시안TV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주목하며 목숨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얀마 시민 사이에선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로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면 우리는 한국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북한이 되어 살아야 한다. 반세기 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우리의 희생은 압제의 고통에 신음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현대사 중 군부 쿠데타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후 전국의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며 군부에 의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과오를 덮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 20년가량 후퇴시켰지만 공교롭게도 스포츠 역사로는 20년 정도의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나서지 않았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당시에 민간인 대통령이 나왔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20년 가까이 앞당겨졌을 겁니다. 또한 돌아선 민심을 스포츠로 돌리려는 노력도 없었겠지요. 당시 전두환은 철저히 스포츠를 이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50 화국의 스포츠 육성 정책과 맞물려 스포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 1983년 프로축구와 민속씨름 출범, 86 아시아 경기대회, 88 서울올림픽대회, 88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등 대규모의 스포츠 대회와 국제대회들이 연이어 개최하게 됩니다. 80년대 올림픽 유치 추진은 경제 사정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개최 능력 없음을 통보받았지만 전두환의 올림픽 유치는 강행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1988년 올림픽은 나고야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해 보였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역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태동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0년대 초는 엘리트 스포츠가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전 대통령은 86 아시아 경기대회와 88올림픽의 서울 유치가 확정되면서 82년 체육부를 신설했습니다. 초대 체육부 장관으로 자신의 최측근인 노태우 씨를 선임한 것을 보면 그가 체육 정책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미루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확대하고 꿈나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뽑은 수천 명의 꿈나무 가운데서 88 서울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많이 나와서 꿈나무 정책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1984년에는 국군체육부대인 상무가 창설됐습니다. 전 대통령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해릉선수촌에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였지만 훈련하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을 잠시 쉬어야 하고 땀이 식기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방문을 할 때마다 격려금을 주기 때문에 반찬이 달라지고 대우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82년 프로야구 개막전에는 심판이 거의 대통령 경호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982년 프로야구와 1983년 프로축구, 민속씨름이 출범했으며 전 대통령은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있었던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심판으로 가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마운드에 올라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속씨름은 출범하자마자 이만기라는 슈퍼스타가 탄생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민속씨름 결승전이 벌어지는 시간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조용했고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백두급도는 천하장사 결승 시간을 늦추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 축구를 했던 그는 해박한 축구 지식을 자랑했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감독을 불러 직접 작전을 지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축구 관람을 하기도 해 경호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축구 사랑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1983년 피파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4강의 주역인 박종환 감독입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 동부 지역 예선에서 3위에 그쳐 탈락했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심판을 구타하는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국제대회에 2년간 출전 자격이 정지되면서 어부지리로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A조 예선 첫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에 0대2로 패했지만 이후 홈팀인 멕시코와 호주를 각각 2대1로 물리치고 스코틀랜드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8강전에서 2대1로 이겨 대망의 4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4강전에서 그 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에 1대1로 패하면서 3, 4위전으로 밀려났죠. 당시 박종환 감독은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벌떼 축구는 상대팀을 두렵게 했었습니다. 한국팀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 곳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엄청난 체력을 과시하자 한국팀에게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한국팀은 3, 4위전에서 폴란드에 패해 4위에 머물렀지만 국내에서는 한국 축구가 휘페파가 주관한 대회에서 사상 처음 4강에 올랐다고 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통령 하사금은 예상보다 10배가 커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전두환 대통령은 멕시코 청소년 대회 4강의 주역인 박종환 감독을 청와대로 불러 하사금까지 지급했는데요. 그는 하사금을 줄 때 받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짜 하나를 더 붙여서 주는 것으로 유명했죠. 예를 들면 받는 사람이 100만 원쯤을 생각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짐작하면 1억 원 등으로 통 크게 줘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박 감독은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주라며 봉투 하나를 더 건네는 전 대통령의 배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전 대통령은 복싱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육사 시절에 복싱으로 체력 단련을 했고 복싱 글러브를 목에 두르고 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사단장 시절 군부대에서의 복싱 대회를 장려하기도 했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를 꼬박꼬박 챙겨봤다고 합니다. 그의 재임 당시 한국 프로복싱은 유명우 선수가 WBA 주니어 플라이급과 장정구 선수가 WBC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유명우는 자신이 가진 세계 타이틀을 17차까지 방어했고 장정구는 15차까지 방어전을 치르며 전 대통령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는 수시로 청와대로 불려들어가 하사금을 받았습니다. 스포츠를 유난히 좋아했던 전 대통령은 골프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 골프로 구설에 오르곤 했었죠. 재임 중 골프를 마음껏 즐기던 그는 퇴임 후 골프와 인연을 끄는 것처럼 위장했었습니다.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환원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29만 1,000원이 전 재산이라고 발뺌한 터라 보는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2003년 4월 28일 부인 이순자 씨와 강남 300cc에서 라운드한 것이 들통이나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부인 이 씨가 아웃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념 식수를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골프장에 갈 때마다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